안녕하세요. 저는 더 잘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황선미입니다. 이번에는 학생과 함께 만드는 PB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강점 기반 지원과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ICF입니다. ICF는 국제기능건강분류입니다. ICF는 단순히 신체의 어떤 장애나 질병으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여서 신체의 다른 기능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 또는 배경 요인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건강을 설명하는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한 건강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HO에서 나온 이 건강 모델은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총 6가지 영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체 기능과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는 영역들, 주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능적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으로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건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교육을 하시면서 이 ICF는 익숙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작업치료사는 이것과 유사한 모델로 PO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O 모델은 ICF랑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업 영역, 활동과 참여는 작업 영역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강 상태,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개인 요인은 사람 요인으로, 그리고 환경 요인은 환경 요인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PO 모델은요, 작업과 사람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모델이고, 이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점, 즉 작업 수행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활동 참여가 잘 되고 있다. 또 이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개인의 요인을 어떻게 바꾸기보다는 환경 요인을 바꾸어서 환경적 지원을 하거나 또는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 중간에 있는 활동 참여 영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의 형태로는 먼저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 작업 수행과 활동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수행은 관찰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에 직접 관찰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실제로 관찰한 것으로 강점과 약점을 확인을 하고 이 강점과 약점이 확인된 것에서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은 강점을 기반하고 약점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강점 기반의 지원 과정도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강점 기반의 지원에서는 먼저 현상을 관찰하고 실제 생활을 다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참여 활동을 관찰하고 참여 수행 행동의 강약점을 확인해서 강점 기반의 약점이 고려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수행을 관찰을 다시 하게 되고요. 이때 원인을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환경과 개인 요인을 촉진할 것인지 또는 장벽을 확인해서 이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볼 것인지 활동 균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향상과 보완을 하는 판단하는 수행 수준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중재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중재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우리는 강점을 바탕으로 강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강점의 수행 행동을 발견을 하고 이 강점이 좀 더 발휘되어서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회적 도움은 지원을 해서 수행을 목표로 이런 사회적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지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강점을 통해서 참여를 향상을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성찰하거나 배움의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또는 작업 자체를 개선을 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난이도를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요 사람이 아닌 어떤 환경적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작업을 지원을 해서 좀 더 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강점 기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점 기반 모델은 건강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수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의료 모델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달라서 어떤 일상생활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행동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을 가진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수행의 제약들을 파악을 하게 되어서 일종의 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정서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조금 들어본다면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수행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관찰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 이 학생은 처음에는 참여를 하고 있다가 중간 정도에 일어나서 뛰어다녔고 또 조금 지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수행을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약점으로 이 학생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구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강점 중심으로 봤을 땐 잠깐 뛰어다니고 나서는 다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구나 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원인을 추론을 하게 되죠. 왜 돌아다니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 지원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짐볼과 같이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감각 활동들을 하게 함으로써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밀고 당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못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이렇게 도구를 끌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주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강점에 중점을 두었을 때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결정력 같은 것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생태학적 모델은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환경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개인이 속해 있는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요인들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은 여기에서 환경에 대해서 매우 커서 그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커서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자아 실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과 유사하게 이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아래쪽에 생존의 욕구를 비롯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회화되어 가면서 사회적인 욕구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사회적인 욕구들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로 점차 넓어지고 그렇게 될수록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떠한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더 깊은 헌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서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다는 이론도 맞기는 하지만 이것이 점차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욕구들을 이걸 위해서 아래에 있는 욕구들을 또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계적인 욕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모두 다 어떠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나 웰빙이나 자기 결정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굉장히 결정을 잘하고 있는 그런 아동이죠. 자,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질에 관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기 결정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학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조절이 되고 그리고 자율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태도, 행동의 조합이 자기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학자는 개인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 안에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옹호가 있습니다. 자기 결정과 자기 효능감은 다른데요. 자기 효능감은 수행 능력과 성공의 기대에 대한 신념입니다. 자기 결정과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행동을 수행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적 동기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과 효능감이 나눌 수가 있죠. 자기 효능감은 어떤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현실적인지 결정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은 높을 수 있지만 자기 결정권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옹호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옹호는 자기 결정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환경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행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행동과 상호작용이 관련된 선택을 할 때 자기 결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결정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율성과 관계성 그리고 역량입니다. 자율성의 경우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주도권, 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역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숙달감, 능숙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친밀함으로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율성, 관계성, 역량은 동기의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동기가 아까 얘기했던 내적 동기와 관련해서 자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들은 이것들을 좀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자율성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가족과 같이 협력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이 자율성을 촉진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적절한 도전이나 목표 달성을 하게 함으로써 이 역량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치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성을 증진을 시키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돕게 되죠. 또 자기 결정에는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기 결정에서 보면 문제 해결 기술이 발달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은 자기 결정 기술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 양육자라든지 아니면 타인과의 사회화에서 비롯되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감정 조절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생리적인 조절, 감각 조절로부터 이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언어나 인지 발달과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촉진하는 방법에서 자기 조절 전략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조절 전략을 스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주인 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이 강화되어서 자기 결정 이론 관점에서 좀 더 자기 조절 이론이라는 것들이 좀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조절을 촉진하는 것에 우리는 공동 조절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동 조절은 이 자기 결정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주변인들이 어떤 따뜻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당사자 자신의 페이스대로 어떻게 탐구하고 배우고 또 연습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조절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또는 대상자가 모델이 되어 줌으로써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을 공동 조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조절 전략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엔진런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흥분 상태라든지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다, 거북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른 자동차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상태를 지금 룰루랄라 되게 신나게 달리고 있는 차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로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감정 온도계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감정 온도계 같은 것들로 어떠한 자기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흥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걸 또 색깔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들로도 나타내기도 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조절 상태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좀 더 촉진을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자기 결정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는 유능하다고 믿는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거든요. 또는 자기가 굉장히 자율적이라고 믿는 아이들은 좀 더 탐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수행을 한다거나 그걸 지속한다거나 또는 관심이나 의욕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경 안에서 행동을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환경 안에서 이 결과를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만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학습된 어떤 무력감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고, 개인이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과제를 반복할 시도를 할 기회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일상생활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학습된 무력감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그래서 부족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순응하지 않거나 저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 사건에 대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기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은 사회적 상황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선택 능력과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런 학습된 무력감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은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적 행동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거겠죠.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금 글자가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감각장애를 가진 ASD 아동의 최적화된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아동 개인의 지원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건 공유된 환경, 유치원, 학교 이런 환경 안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특정한 감각 혐오나 탐색 행동이 있는 행동이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이나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참여나 학습에 미치는 각성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각성 조절을 위한 일상 루틴에서 감각 입력을 포함해주는 방법으로 좀 더 각성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참여나 조절을 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또한 감각 처리와 관련된 도전적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에는 감각 처리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행동 전략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치료사들은 보통 컨설팅 과정에서 상호 정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전략들을 코칭함으로써 가족이나 관계자 또는 당사자에게 솔루션이 개발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이 안에서 만약에 당사자 자신이 자신의 반응들을 잘 알고 있고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스스로 자기조절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유된 환경 안에서는 공유 환경의 감각 속성 대부분이 아이에게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밝은 빛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내에 소음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좁게 너무 터치가 많은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 감각 환경의 감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의 조도를 좀 낮춘다든지 또는 흡음이라든지 흡음제를 사용을 해본다던가 또는 창문이나 이런 걸 닫는 것들, 커튼을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공유된 환경 안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이 개인의 지원과 다양한 아동을 위한 지원이 서로 함께 같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도식화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대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참여 촉진을 위한 역량 구축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 프레임의 가장 아래쪽에 1단계에는 포괄적인 전략들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환경, 활동 혹은 루틴에서의 적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결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교육자가 구현하기 쉬운 전략들로 되어 있는 것이 포괄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전략들이 좀 더 이 상위 전략이 잘 효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각적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시각적 지원들이 있죠. 그래서 뭐 스케줄표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시각적 지원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과 긍정적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정과 각성 활동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뭐 쿠션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호흡이라든지 이런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상된 감각 환경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이 향상된 감각 환경이 되죠. 이거의 다음 단계로, 더 윗단계로는 두 번째로는 환경과 활동 혹은 루틴에서의 적응을 돕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혐오 자극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아동에게는 좀 소리가 없는 곳에 쉬었다가 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진정 혹은 각성 자극들을 추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뭐 걷고 오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환경이나 활동, 루틴 안에서 적응하도록 하면서 이 단계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앞에 했던 이런 적응이나 가이드를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가능한 경우에 주어진 지원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자기 결정의 발달들을 촉진하게 합니다. 자기 결정의 발달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기회를 주고 반응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 갈수록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부분에 포괄적인 전략들보다 위쪽에 자기 결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고요. 또 많은 치료사들의 어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 위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 우리 대상자의 어떤 요구라든지 목표에 따라서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학생이 좀 더 자기 결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통제하고 학교 생활이나 어떤 자기가 공유된 어떤 환경에서 좀 더 적응된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